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화 vs 접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놈들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검찰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파견된 이 직원들은 공직자 비리 감찰을 전담하는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내려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갔다는 취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이는 비서관실 간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했던 백 전 비서관 주장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 전 시장 관련 첩부 문건 일부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 관계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 작성한 제보나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첩보 문건이 김 전 시장 측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망라하는 등 프로의 솜씨가 가미된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첩보 생성과 하달, 경찰 수사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를 집중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의 수사 당시 직접 울산에 내려갔던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은 백원우 특감반, 민정특감반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운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반장 역할을 했고 반원은 검찰과 경찰 출신 한 명씩 단 2명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은 창성동 별관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업무를 했었다면서 주로 정치적인 사안을 다룬다는 소문만 나 있었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이 지휘하던 민정비서관실 내 공식 조직임 친인척관리팀과는 목적도 업무 내용도 다른 별도의 팀이었다는 것이다.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백원우 특감반의 존재는 노출됐던 적이 있다. 이들은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때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와 휴대폰을 조사했다가 월권 논란을 불렀다. 이때 청와대 측은 대통령 친인척만이 아니고 민심 청취, 국정연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어서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수석실의 임무라고 했다. 그러나 유력한 야당 후보를 흠집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내린 것만 봐도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수사에 관여한 것은 자기들의 업무 분장에서 넘어서는 일이라며 백 전 비서관의 비공식 특감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일 것 같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등의 감찰은 할 수 있지만 선출직 시장에 대한 그것도 비서실장이나 동생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해 하명 수사를 시킨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친분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니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3대 농단이라고 규정했는데 그중 가장 큰 농단이 울산시장 부정선거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보면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다면서 명백히 관권선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서해 NLL 인근 섬 17곳에 군사시설과 병력을 배치해 사실상 요새로 만들었다. 문재인은 남북군사합의를 지난해 9월 19일 김정은과 함께 서명을 하고서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안보시설들을 파괴하고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북한은 이 틈에 군사시설들과 병력을 배치하고 서해 북방한 개선을 사실상 군사요새로 만들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9.19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북한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음 놓고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군은 9.19 군사합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북도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교동도에서 불과 3km 떨어진 황해도 연백에는 북한 군초소가 설치됐고 지난 23일 해안포 사격을 한 창린도에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갈도엔 방사포가 남쪽을 겨냥하고 있다. 그 나리도에도 북한군이 배치됐고 강화도 인근의 한박도엔 레이더가 놓여 있다. 이렇게 서해 20여 개 무인도 중 3곳을 뺀 모든 지역에 북한군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군은 염접 노동자 등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 코앞에 북한군 요새가 들어서도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군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서 단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군은 언제나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적의 작은 초소까지도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보고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요새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북한의 군이 패하고 들어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안보 파기 효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창린도에서 23일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포격을 하였는데 이것을 숨기다가 북한에서 보도를 하니 그제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군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정경두는 한술 더 떠서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북한이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참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어디까지 인내를 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 안방과 서울의 핵포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인내를 하겠다는 것인가. 인내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하고 포사격을 하는데도 인내를 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은 본인의 집 안방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11월 23일 김정은이 창린도까지 내려와서 포사격을 지시한 날은 9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공격을 가한 날이다. 이날에 또 북한군이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군사합의를 이미 자신들은 파기를 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죽은 아들 불알이라도 만지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만약이라는 설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째서 국방부 장관은 인내만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북한의 군사합의에 대하여 파기 선언을 하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포에는 포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빌빌대니 북상선 한 척이 27일 서해 북방한 개선을 넘어오는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군에서는 북상선이라고 하는데 상선인지 공작선인지 누가 안단 말인가. 다행히 우리 군이 발견해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을 통해 서쪽 해상으로 퇴거 조치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에 소홀히 하는 점을 공산주의 국가들이 알고서 계속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7일 러시아 국방부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력 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 등에서 정례훈련 비행을 했다. 이에 한국, 일본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흑설이 껍데기로 여기면 툭하면 도발을 한단 말인가.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내고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리에프 95MS 2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정례훈련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이 수시로 동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며 한국방 공식 별구역에 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일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Tu-95MS, Su-35S 전투기, A-50 장거리 조기 경계관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면서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3시간가량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대응 출격한 바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7월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차례 7분간 침범했다. 지난 8월 8일에도 카디지를 무단으로 진입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이후에도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전투기도 툭하면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자기 나라 방공식별 구역을 들락날락 거리듯이 침범을 하고 있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경고만 하고 있다. 북한의 대한민국 서해오도와 인천공항을 공격할 수 있는 서해 북방 개선 지역을 요새화하고 있는데 천하태평하게 대수롭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포사격을 하며 군사합의 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만 찾고 있는 국방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으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은 속히 퇴진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속히 퇴진시키지 못하면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속히 그 자리에서 퇴진시켜야 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남측 국민이 아니다.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 남측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한다. 남측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왜 문재인은 공수처에 그렇게 매달리는가? 검찰개혁 아니다. 공수처 만들어 검찰이 자신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문재인은 왜 연동형 비례제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이석기 같은 김정은 추종자들을 국회에 스며들게 대한민국을 남측으로 적화하기 위해서다. 인민군이 남침하면 호응의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이석기를 사면한 장본인이 문재인이고 그 이석기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시킨 주인공이 문재인이다. 인민군이 남하하면 대한민국 국군에게 해방군에게 투항하라고 명령할 남측 대통령이 문재인이다.